안녕하세요. 남의 속에서 남수서입니다. 오늘은 통일 가수 김복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5월의 말경에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2007년도 1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지금 현재 가수로 또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지금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북한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굉장히 계급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맨 큰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북한 쪽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결국은 전쟁 노병이었고 가문이고 독립운동가 가문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좋은 집도 주고 형제들 그 자녀들까지 다 좋은 대학 보내주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대학을 몇 개 나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의대도 나왔었고 기계대도 나오고 뭐 공대도 나오고 일명 말하는 당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죠. 북한은 이렇게 타가서 같은데 다니면서 이렇게 간부들이 와서 쫙 이렇게 시찰을 해요. 재능 있는 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데려와서 키워.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선택이 돼서 어릴 때부터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배우면서 노래를 하게 된 거죠, 시작을. 그걸 이어서 지금 통일 가수란 타이틀로 지금까지도 활동을.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 다시 뭐 노래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었어요. 배운 게 그거니까 그냥 좋아서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일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라이브에서. 아, 내 노래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즐거움을 주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여기 한국에 와서였어요.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가 됐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거기서 저도 감동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군대를 오래 가잖아요. 군대는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뭐 키 미달, 뭐 체격 미달, 뭐 대학 추천받았거나 내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대학을 가요. 북한은 내가 군대 안 갔다고 해서 법에 걸리진 않아요. 저는 무조건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그럼 자진 입대가 많아요? 아니, 자진입대죠. 사실은 저도 군에 갔다 왔지만 자진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일단 건장하면 왜 군대 못 나가면 나 찌끄러지가 남았다고 생각하거든. 약하다, 뭐 병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아마 교육 때문에 그렇게 세뇌가 돼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군 생활은 어떠셨어요? 나는 이게 공식적으로 입대해서 군복을 입고 가갖고 이렇게 군 생활을 한 건 아니고 교도대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북한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군인이야. 직장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나가고 이틀은 군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포병이었어요. 60mm. 그래서 거기 저는 부소대장 겸 포가 이게 분대별로 하나씩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수를 한 거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에서 생활하실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픈 사연도 많고 네. 고생도 많이 했고 굶어도 받고 꽃제비 생활도 해봤고 피팔로도 다니고 그랬어. 내가 신의주에서. 피를 판다는 게 뭐예요? 고난행군 때 먹을 거 없고 하니까 중국에서 피를 사갔어. 사람들이. 헌혈 있잖아. 그게 오용은 15,000원 100g에 일반 그 혈액형은 북한은 P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10,000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나도 아픈 기억이 많고 하는데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이제 기억을 안 하는 것뿐이지. 어떤 계기로 내가 북한을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좀 얘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제가 자식을 하나 잃었어요. 북한에서. 네.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중국에 나갔다 온 푼을 통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막 나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 용답이 정말 저한테 빨리빨리 용답이 왔어요. 그때 당시 약혼남을 따라서 이제 양강도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반영구 화장을 했었거든요. 내 고객이었던 사람이 밀수꾼이었는데 네. 그 아줌마가 날 보고 중국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이 저녁 초대를 하더라고. 밥을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아마 약을 탔나 봐. 먹는 음식에다가? 약을 탔나 봐. 그래갖고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이게 린강현이라는 데예요. 중국 땅인 거야, 거기가. 어디 광산 마을에 와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날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디다가 팔아요? 인신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야, 중국에다가. 그거 내가 그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말했어. 내가 거기서 가만히 살 여자냐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나를 연길까지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왜 연길로 데려다 달라고 했냐면은 연길에 우리 언니가 성견지면이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적어줬었어요. 전화 좀 한 통 하게 해달라. 그래갖고 전화를 했지. 나 아무개 동생인데 나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데려다 주면 얼마를 줄 테니까 연길까지 좀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
이제 고은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안 팔려가고 다행히 이제 연길이 고은이 집에 머물게 됐죠. 그렇게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탈북 과정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심지어 저 여자 간첩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연고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직행처럼 왔거든요. 중국에 딱 5달 있었어요. 난 남조선으로 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 몰라. 우리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PC방에 가서 막 이렇게 찾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옆에 사람이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면 조선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PC방에서? 예. 그랬더니 내가 브로커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브로커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받아갖고 그럼 또 어떻게 왔느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래요. 70만 원을. 난 70만 원이 없는데 한국 돈 70만 원이면 나한테는 또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컴퓨터라는 걸 중국에서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채팅이라는 거를 이렇게 막 타자 치는 법을 배웠는데 그때 알게 된 한국 분이 있었어요. 아, 나는 북조선의 사람이에요. 아, 난 남조선 사람이라고.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반갑게 이제 서로 인사를 한 거야. 채팅상에서. 그렇게 알아는 분이 있었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 그랬어. 전화해갖고. 난 남조선 가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가다가 죽으면 못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무사히 가면 내가 2배로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대줘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북한에서 왔을 때 그 탈북민, 그 세터민이란 이유로 좀 편견이 있는 편이에요? 회사를 일을 할 때 회사가 200평에서 400평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 좀 구해보라. 근데 나도 여기 아무 연고가 없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나도 금방 와서 그랬더니 그러면 복주 씨라도 먼저 와서 좀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근데 내가 좀 미네요. 그 400평 되는 거 1, 2층인데 먼지가 이렇게 쌓였는데 그걸 하루에 다 해버린 거예요. 청소를. 미친 듯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소업체 불러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이 회사 월급의 일당을 계산해서 주셨어요. 그거 나는 일주일을 아파트로 누웠어요. 그 일을 하고.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다 해버렸으면 그래도 양심상 5만 원은 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상처가 있었고. 북한에서 한국을 오셨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북한이 생활이 좋아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고향에 대한 향수병, 또 두고 온 뭐 님에 대한 생각,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있고 정신적으로 사실 많이 힘든 거죠. 편견이라든가 굉장히 힘들었던 건 나는 좀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은 솔직하지 않고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직설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한 사람을. 남북한 문화의 차이가 많이 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직업이 가수고 이제 연기자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남북한 사람,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지를 해설을 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간다면 나중에 통일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런 어떤 거부감이랑 이런 게 좀 적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어쨌든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이제 복주라는 활동명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인데요.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내 맘 아니라는 이제 타이틀곡으로 앨범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활동을 이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집, 2집, 3집 앨범을 내면서 한국에 와서 정말 겪었던 일들을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작사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앨범을 내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굉장히 마음이 여려서 용기 많이 주시고요. 김복주라는 가수, 이런 가수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달려가는 그런 가수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가수 김복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